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지킴이 네, 손여로 팀장님. 그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은 떨어졌으면서도 그래도 궁금한 게 2차 전지인데요. 늘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 있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점검을 해 주실 텐데요. 주가는 어떤가요? 좀 반등 왔나요? 좀 횡보죠? 네, 확실히 어제까지만 이제 제가 일요일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일요일까지만 좀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강하게 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정말 이 투자라는 게 정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는 게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뉴스를 준비한 게 있는데 불과 오늘 오전장에도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포스코 그룹주 쪽의 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로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는 지금 액분 때문에 거래 정지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돼야 되는데 주가 오를 때 거래 정지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좀 주가가 거래 재개됐을 때 오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확실하게 조금 투자분들이 갈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1개월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 매수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H상에 보면 보조지표로 이제 거래 대금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쳐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한번 쳐보시고요. 에코프로 BM 쳐보시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다 쳐보시면은 근소하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많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에 대비해서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주주총회라든가 실적 발표 전후로 투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지 해당 날짜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짜에는 거래 대금이 포스코 그룹주보다 확실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물론 오늘은 논외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가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최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 2차 전지를 누르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판매량도 줄고 있는데 테슬라가 꾸준하게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판매 모델을 가격을 낮추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평가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사놨던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배터리로 판매가 되면서 이 환차손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리튬 가격이 지금은 109위안까지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저번 녹화 당시에는 거의 90대 중후반까지 왔었거든요. 저점이 86위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환차 이익이 좀 리포트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떠났었는데 다행히도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등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훼손됐는데 과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저번 녹화 때까지 메타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오늘 녹화라는 이 시점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리튬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견조하게 109위안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저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좀 투심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월 20일 시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가 펼쳐진 거랑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2차 전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에코프로는 이제 액분이고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지난번에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이전 상장 모멘텀이 클 걸로 보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환경은 조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실적은 뭐 이제 1분기 실적들 지금 발표를 했나요? 다들? 지난번에 엘스로 발표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네. 같은 건 4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4월 25일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5월 3일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은 이제 4월 20일 포스코 DX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주 목요일 4월 22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일단 실적을 발표를 좀 봐야겠네요. 그죠? 네,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바닥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봐야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을 봤을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1분기 실적 발표 보고 제가 조금 더 확실히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는 아쉽습니다.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안 내놨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유출해봐야 됩니다. 이제 FM가이드에서 내놓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추정치가 매출은 1조 1,077억 원, 영업손실은 10억 원이고요.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놨던 증권사도 있지만 적자폭이 조금 더 발생할 거다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에코프로 BM이 영업손실 10억이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HN의 실적도 에코프로 일부 이제 지분만큼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록을 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폭보다 에코프로 HN이 기록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폭이 크기 때문에 잘하면 에코프로는 영업이익 흑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매도 추이는 멘트 비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3월 25일에 이제 127만 주였는데 4월 17일 이제 거래 정지되기 전 종가 수준했을 때 123만 주로 공매도 한 5만 주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월 달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5월 달에 이제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3월 25일에 16.37%, 그다음에 4월 8일 이제 거래 정지 직전에 17.20%로 근소하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1%가 늘었는데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에코프로가 정말 강하게 상승할 때 투자분들께서 이랬단 말이죠. 아니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상승 유망한 종목에 왜 외국인이 안 사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못 산 것 같아요. 개인 수업들이 워낙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6월 달과 7월 달에 외국인 보유 비중 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17%.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30%대고 삼성 SDI도 50%가 넘는데 에코프로도 5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건 좀 결이 다르죠. 네, 이거 좀 변동성 문제 같아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셀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하니까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리튬이랑 양극재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가격대 올 때까지 좀 덜 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지주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양극재랑 셀기업들은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그러니까요. 이제 실적이 사실 뭐 1분기가 뭐 좋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시장에 인식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실적은 이제 논외로 하고 다른 거 찾을 텐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죠?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 이제 뭐 리튬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그렇고 여타 또 에코프로 그룹주 다른 그룹들 상황은 어때요? 네, 우선 에코프로 BM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실적이 다소 적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에코프로도 검색을 해보고 에코프로 투자도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투자 내용은 제가 저번 녹화 때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실적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뭐 투자를 줄일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뭐 이제 캠9 이제 구공장 증설 유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CNG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 기조 꺾지 않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켈 재련소에 대한 투자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니켈 투자가 어떤 니켈 국가로부터 불협화만 없다고 한다면 확실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리튬하고 니켈이 있는데 니켈 부분에서 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게 투자분들 사이에서 좀 인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탄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프로 HN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네. 특이한 뉴스가 안 나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머티는 뉴스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저는 본업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력도 좀 떨어지죠. 차라리 에코프로 HN 매매할 거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하니까요. 근데 에코프로 HN은 제가 종종 본업을 잘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그나마 결이 없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사업 뭐 이런 거 네, 환경 사업을 네. 영위하고 네. 있고 뭐 국내 2차 전지 설비를 투입하기 위한 환경 솔루션 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보면은 정말 균일하게 뭐 분기 실적 300억 그다음에 연간 실적으로 뭐 1,200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에코프로 HN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관련했을 때는 머티도 상장하고 굉장히 관심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꽤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행보 상태군요. 머티는 조금 시장의 관심은 좀 줄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가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신규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지킴이가 그러시면 어떡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가 수익률이나 네.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가 퍼가 1,2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가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처럼 퍼가 100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실적이 1,200%가 네.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아무리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우리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뭐 150%, 200% 증가했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단기간에 1,200%를 네.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매매 관점으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머티는 이제 매출단은 그래도 제법 되는데 그죠? 네. 그럼 그에 따른 이익이 전구체라는 게 그렇게 막 이게 수익성이 되게 높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게 40%, 네.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70%니까 배터리에서 28%를 차지한다. 이건 매출 비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팔아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니까요. 전구체 쪽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3%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도 그러니까요. 막 적자를 흑자를 넘나드는 모습.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용 공장을 증설을 해주는데 이제 뭐 캡하면 뭐 연간 뭐 5만 4천 톤 이상의 뭐 생산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삼성 SDI 같은 전방 기업에서 이만큼 전구체를 생산을 해달라라는 요청에서 증설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도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 가운데 그러면 타픽은 뭡니까? 네, 저는 여전히 좀 에코프로 BM을 좀 여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N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슈팅이 나갔다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박사님도 이제 지주사 쪽으로 뷰도 보고 계시고 저도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CNG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검색을 하면은 상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장 시기는 안 나왔는데 연내하겠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마저 뛰쳐나가면 에코프로는 정말 지주사로의 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만약에 이제 거래 재개 4월 26일 날 거래 재개되고 4월 26일에 거래 4월 26일 날 거래 재개가 됩니다. 거래 재개된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 만약에 추이가 유지가 안 되고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가 슈팅이 나온 다음에 추이를 유지가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에코프로 CNG가 언제 빠져나간지를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고요. 저는 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를 둘러싼 뭐 악재들 뭐 테슬라가 뭐 생산을 더 줄이겠다.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 뭐 유럽이 2035년까지 내연기를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040년으로 또 연기를 한다든가 리튬 가격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서 뚝 빠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맞출 수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오차가 없이 1분기에 뭐
운 좋으면 흑자 전환, 운 나쁘면은 적자폭 감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투자분들께서 아신다고 한다면 반도체 약화 덕분에 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 괜찮죠. 쌍바닥 다졌는데 여기 반등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외 변수가 악화 안 되면 여기를 지지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됐을 때 공매도가 3분의 1이 줄어들면은 시총은 3%입니다. 시총 3% 차지하는 금액인데 투심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게 공매도 환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가 탄력은 3배, 5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지금 꽉 매수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실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추세 돌렸으니까 여기 박스권 전고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혹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다 하고 투심이 망가진 분도 계시고 매도를 다 하고 2차 전지를 언제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 유심히 지켜볼 수 있는 시점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메인이죠, 그죠? 네. 보면 이제 머티 같은 경우 옛날에 에코프로 머티 말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가끔 좀 뜬금없이 그죠? 뜬금없이 오르고 그런 거고 머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상황 수급에서 올랐던 게 이제 좀 빠지면서 기본적으로 밸류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가 액분 재개되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좀 확인을 하고 그거보다는 사업회사인 BM이 여전히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에코프로가 저는 사실 거래 재개됐을 때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오늘처럼 하루에 4% 5%씩 한 3일이나 4일 정도만 더 올라가 주면은 에코프로 거래 재개 이후에 좀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외국인이 베팅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거래 정지가 4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3월 중순부터 이 에코프로 액면 분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무상증자 권리의 효과처럼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인이 일주일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4월 2일인가 3일에 애석하게도 기준금리 인하 불투명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 전까지 3일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 최근 1개월 수급 동안 보시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찍혀 있기 때문에 거래 재개 이후에 에코프로는 좀 외국인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주셨으니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나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BM은 이제 이전 상장의 모멘텀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며칠 날에 결정된 건 아니죠, 에코 BM은 이전 상장인데. 네, 저도 이제 혹시라도 오늘 뉴스가 또 나왔을까봐 또 이제 박사님 오시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 NH투자증권을 이제 담당 증권사로 선정한 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한간에는 제가 5월달에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제 뇌피셜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서운해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 아니면 실적 발표 때문에 IR팀이 바쁜지 그래서 일단은 연말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일어난 뒤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또 변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세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쭉 점검을 또 한번 해주셨고 그 가운데 역시나 탑픽 종목은 이번에도 에코프로 BM을 주셨습니다. 손현호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